시장에서 뉴스나 아니면 특징주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시각이 좀 좁혀지기 마련인데요.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도 발굴하고 또 새로운 투자 전략도 보면서 리프레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 또 새로운 종목 발굴해보도록 하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오래전부터 낙폭과대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 중에서 오늘은 또 유통업종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요즘에 그 풀필먼트라는 네.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. 이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. 관련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 들은 적이 한 몇 달 전인데 네. 그때 이제 풀필먼트가 그냥 뉴스로만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네. 시작을 한 건데 아마존이 사실 이제 우리 한국과 좀 다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. 예. 근데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좀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.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송을 전체를 다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옥션에 내가 물건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면 네. 그냥 내가 거기다 입점한 다음에 내가 다 알아서 배송까지 사실은 대부분 해야 되거든요. 예. 대부분 이제 배송까지 그게 CJ 대한통운 걸 쓰던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. 불편하고 또 할 것도 많고.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입점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배송부터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와서 이제 배송 창구에 쌓이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배달까지 그래서 이제 택배가 끝나는 시점 또 거기서 환불이나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. 예. 그런 모든 과정을 그냥 아마존이 다 알아서 해줘 버리는 거예요. 예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제 제품만 있으면 돼요. 이 업체 입증에서는 제품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아마존이 다 해주는데 물론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. 한 18% 정도 수수료를 좀 뗀다고 하니까 비싸긴 하지만 아마존이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소비자 반응도 좋은데 근데 그걸 또 쓰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사이트에 이 추천 목록에 풀필먼트를 이제 쓰는 그 업체들을 한 번씩 띄워줘요. 추천 목록이. 그러니까 예. 내가 만약에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으면 우리 유튜브 보면 이렇게 추천 영상 막 뜨는 것처럼 그런 거 떠야 대박이 나니까. 근데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만 띄워주는 거죠. 이런 걸 좀 한번 또 쓰게 하게끔. 예.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있는 거죠. 이 입점업체 입장에선.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한국도 이제 지금 점점 온라인 쇼핑 경쟁이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. 네. 쿠팡도 지금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 또 새벽 배송,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인데 네.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인데 쿠팡 같은 경우 이제 로켓 배송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근데 로켓 배송은 쿠팡이 그냥 물건을 그냥 다 사가 와지고 직접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모든 걸 다 떠안는 서비스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직매입이니까 풀필먼트라고 좀 보긴 어렵고 근데 결국엔 쿠팡도 그렇고 지금 이마트도 그렇고 결국엔 다 이런 이제 큰 업체들이 롯데도 마찬가지고 풀필먼트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마존이 이미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쿠팡도 지금 사실은 좀 수익 모델이 그렇게 좀 좋진 않잖아요. 너무 예. 적자가 심한데 풀필먼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어쨌든 일정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. 그게 좀 상당히 또 고마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련 업체들이 좋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쿠팡은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택배사를 쓰겠죠. 로켓 배송이 있으니까. 근데 분명히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CJ 그러니까 롯데라든가 또 다른 큰 업체들은 지금 CJ 대한통운 걸 쓸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CJ 대한통운은 지금 실제적으로 물류 창고를 큰 걸 지금 갖고 있어요.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창고를 굉장히 큰 것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이 시장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니까. 근데 아시겠지만 CJ 대한통운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, 네. 그동안. 그래서 이런 좀 모멘텀이 이제 좀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자. 요즘에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크게 보면 좀 주가 바닥권에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또 관심이 유효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. 풀필먼트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유통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 아마존고에서 내놨었던 그러니까 그냥 물건 집어가지고 네. 가방에 넣으면 나갈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방식들의 지점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에도 무인 점포는 있어요. 네. 무인 점포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무인 편의점 같은 거 가면은 고객이 직접 바코드 그냥 다 찍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아마존
그거는 아시겠지만 그냥 고객이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끝납니다.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 점포가 이제 한국에 9월 30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이마트 24 그 김포 DC점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미 기자분들한테는 좀 오픈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오픈은 이제 9월 30일로 지금 날짜는 잡혀 있는데 아마존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스트 픽앤아웃이라고 그냥 들어갔다 나가면 돼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SSG 이런 데다가 미리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내가 이제 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하는 건데 예. 거기서 핵심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CCTV예요. 이 CCTV가 인공지능 CCTV가 달려가지고 그냥 우리 보통 CCTV 그냥 촬영만 하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고객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물건을 집으면 바로 그 데이터가 CCTV 쪽에 좀 뜬다고 합니다. 예. 떠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아, 이 고객이 뭘 집었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이제 결제 준비가 되는 거고 나갈 때 이제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가방에서 넣었다가 빼는 것도 네, 그것도. 계속 확인해야 예.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예. 거죠. 실제 아마존은 다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범 서비스니까 아직 오류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초기 단계지만 한국도 이 시장이 드디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게 또 사실 그래서 이거 뉴스 나오고 그날 이제 처음 이거 오픈한다는 기사 떴을 때 신세계 INC가 그날 주가가 거의 한 10% 그냥 폭등했거든요. 그 당일날. 그래서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신세계 INC나 롯데정보통신도 아실 거예요. 그 롯데그룹의 IT 서비스 담당하니까 이마트나 어쨌든 롯데그룹이 이런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업체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좀 바닥 종목은 아닌데 아이디스가 바로 그 아마존에 아시죠? 아마존고에 들어가는 그 CCTV 있잖아요. 예. 그거 일부를 이미 어. 납품을 했습니다. 아이디스가. 그래서 좀 주가 예전에 한번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그쪽에 인공지능 그 CCTV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이디스 이미 또 이력이 있잖아요. 예. 그런 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존고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진짜 큰 매력이자 네.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디스도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. 유통업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이 중에서 또 음식료주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곧 하단이 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하이트 진로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나 네. 봅니다. 제2의 하이트 진로를 찾자라는 걸 보면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. 좀 그러면 제2의 하이트 진로는 어디서 보십니까? 그래서 사실 하이트 진로가 올랐던 배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불매 운동 때문에 테라가 국산맥주. 좀 테라 예. 또 많이. 근데 사실 뭐 물론 약간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그 테라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잘 공략을 한 거예요. 한국 그 맥주 매출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소맥이에요. 이게 섞었을 때 맛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테라가 또 사실 그 소주랑 섞었을 때 맛이 또 정말 좋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그 마케팅 포인트를 또 사실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히트도 쳤고 또 소주 가격까지 인상이 돼가지고 하이트 진로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결국엔 가격을 올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하이트 진로는 비용보다는 어쨌든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 이 두 쪽이 결합이 되면서 주가가 랠리가 나왔거든요. 예. 근데 그럴 만한 이제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 음식료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국내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지만 라면 쪽은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라면이 지금 국내 쪽에서 라면이 지금 좋다 이게 아니라 네.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해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예. 예전 2017년도에 중국에서 SNS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랬죠. 근데 그게 잠깐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. 갑자기 챌린지가 생겨버리고 그랬죠. 그래가지고 지금 동남아까지 지금 대박이 날 정도로 삼양식품이 그래서 주가가 사실 좋았거든요. 근데 농심을 저는 좀 보자라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농심 같은 기업도 사실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네. 그 전 세계 라면 시장 사실 1등이 중국이고요. 그다음 2등이 인도네시아고 6위가 미국입니다. 그리고 한국이 그 다음 7위예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데 미국 매출 비중이 지금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LA에 지금 공장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월마트 전 지점에 농심 라면이 다 깔려 있습니다. 다 공급을 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도 점점 이제 라면 맛에 조금씩 취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,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보다 시장이 더 큰 상황인데 더 커지겠죠. 이제 초기 단계니까. 그런 면에서 농심 좀 보시면 좋겠고. 근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서 아시겠지만 오뚜기가 예전에 좀 가격이나도 하고 막 그래도 막 저가품 출시해가지고
2위까지 올라선 거 기억하실 예, 거예요. 예. 그 진라면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그래서 삼양을 제치고 오뚜기가 2위까지 올라선 배경인데 지금 1등 업체인 농심 영업이익률이 라면 쪽에서 3.5%밖에 안 돼요. 네. 1등 기업이 3.5%면 사실 거의 그냥 이거는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번다는 네. 얘기거든요. 근데 그만큼 2등 기업은 그럼 오죽하겠습니까? 영업이익률 훨씬 낮겠죠. 그렇죠. 예. 그런 상황인데 점유율 경쟁은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고 오뚜기가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요. 조만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2등 업체가 가격을 올려주면 농심도 당연히 올리겠죠.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라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역발상을 생각해 보는 거죠. 워낙 안 좋을 때는 거기서 반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뭔가 안 좋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면 사실 뭔가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, 상황이. 예. 그런 것처럼 라면 쪽에서도 국내 라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농심 주가도 쌉니다.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선침해 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른 전문가들이 역발상 얘기하면 잘 안 믿는 편인데 또 이미 역발상으로 한번 수익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원에서 농심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다음 주면 10월이잖아요. 네. 10월 첫째 주 맞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나 이벤트들 어디 보고 계세요? 일단 이제 지금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정작 또 벌써 화장품주들이 막 들썩이고 그렇습니다. 있는데 국경절 일주일 연휴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중국 쪽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 일본이 이제 소비세를 드디어 인상을 하거든요. 10월 1일 날. 그래서 인상했을 때 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입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10월 1일 날 9월 달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 물론 또 감소는 하겠지만 그 감소폭이 조금씩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수출입 대입표도 챙겨보시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 마이크론의 실적 좀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사실 국내 증시가 안 좋은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삼성전자가 이제 포문을 엽니다. 3분기 예.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마이크론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슈들 한번 챙겨보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10일 날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니까 네. 약간 뭐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뭐 엄청나게 급등하고 급락하기보다는 저는 계속 2050과 2100 사이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이벤트 영향은 다른 뭐 주간보다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10월 10일까지의 어떤 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이벤트들 좀 챙겨보시면서 계속 박스권 내에서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지수가 2050 이하잖아요. 예. 박스권 하단부니까 저는 지금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단부에서 오히려. 그래서 지금은 겁먹지 말고 조금씩 좀 주식 비중 늘려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실적이요. 요즘에는 전년 동기로 안 보고 이제 전분기 대비로 네. 보잖아요. 그래도 전분기보다 잘 나오면 만족합니까 시장? 지금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보고서들 보면은 그 컨센서스보다 점점 잘 나올 것으로 보는 쪽이 많아서 예. 3분기 실적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주가 반응이 어떨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발표하고. 예. 네,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시장의 심리도 저희가 따라가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. 이번 한 주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